지구에서 거주하던 프록시안들은 생존을 위하여 5만 년 전 페르디타 별로의 이주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상 취소되었다. 그러다가 4만 년이 지난 최근에 이르러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취소되었던 이주 계획을 재가동했다. 프록시마 별과 페르디타 별과의 거리는 4.3광년이다. 페르디타 별에 대한 조사 임무는 라일라와 요렌에게 맡겨졌다. 두 사람을 태운 세레네호가 페르디타를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좌표 에포크 오류로 항로가 크게 벗어나며 4.3광년 떨어진 태양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태양은 항성 중에서도 활동성이 강한 별이다. 표면에서는 끊임없이 플레어가 터지고 코로나에서는 고속의 태양풍이 방출된다. 이 태양풍이 태양계를 채우며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입자 흐름이 아니라 자기장의 난류, 플라즈마 진동, 그리고 광범위한 시공간 잡음이었다. 이 태양풍과 플라즈마가 세레네호의 조난 신호를 방해하므로 통신마저 두절된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구에 불시착한다. 외계인이 불시착한 곳은 대한민국 경북 청도의 산골 마을이다. 외계인들은 지구를 탐색하기에 앞서 지구인들로부터 비호감을 없애기 위하여 지구인의 모습으로 위장한다. 프록시안의 질투. 모니터에는 군복, 파이럿의 복장, 말끔한 양복을 입은 모습, 일반 노동자 차림의 사진 등이 골고루 나타난다. 각 복장의 하단에는 옷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다. 세레는 우주선 세레네호에 장착된 인공지능이다. 세레는 라일라와 요렌의 명령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컴퓨터인 인공지능에 불과하지만 지구에 불시착한 지금은 지구인과의 조우에 대비하여 인간의 형상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라일라의 지시에 따라 세렌도 빛을 투사하여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고 빛으로 만들어진 세렌은 지구인의 감각을 속일 수 있다. 세렌의 몸도 입고 있는 옷도 모두 빛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바람이 불면 옷섭이 날리기도 하고 그녀가 걸을 때는 발걸음 소리도 난다. 당연히 목소리까지 낼 수 있다. 적당한 조도의 빛을 받으면 그림자도 생긴다. 다만 비를 맞으면 빗방울이 옷과 몸체를 통과하여 곧장 바닥으로 떨어지므로 지구인간에게 들킬 수 있다. 이런 사소한 것만 조심하면 지구인간은 전혀 구별할 수 없다. 지구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 세렌이 모니터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흡족한 듯이 말한다. 지구 사람들의 생활이나 관습을 볼 때 역시 여자가 더 친밀감이 있고 부드러워 거부감이 덜 할 것 같아요. 우주를 날아왔으니까 복장은 파일럿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여자 모습을 하고 있어? 프록시안의 눈으로 봐도 예쁘긴 하다. 그러면 우리 우주선 안에는 라일라, 세렌, 돌고래 모두 여자인데 나만 남자네. 버겁다. 그래도 여자로 해줘? 네, 여자가 더 좋아요. 지구인들의 거부감이 덜하고 또 접근성도 좋아요. 라일라가 지구 사람처럼 입을 뾰루퉁하게 내밀면서 부함장님,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질투가 나네요. 질투. 프록시마에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된 말이었다. 프록시마 사회에서는 지구처럼 남녀 간의 일일의 독점적 결합이 더 이상 법적 윤리적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방종이나 무규범의 결과가 아니라 문명의 성숙에 따른 윤리 도덕의 재편이다. 프록시안 사회에서 남녀관계도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 규범화된 지 이미 수만 년이 흘렀다. 과거 프록시마에서도 남녀 사이의 독점적 관계가 인정되었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수만 년 전의 고문서나 이따금 발견되는 원시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발굴해보면 독점적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불륜관계라고 하여 처벌이 뒤따르기도 하였고 독점을 위하여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불륜을 시기한 자살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설 같은 실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프록시마에서는 이미 수만 년 전에 있었다고 전해져 오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지구에서의 성윤리라는 문제를 보면 프록시마의 고전 이야기들이 터무니없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내면적 의사가 타인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자기 의사 결정권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인식하에 없어진 지 오래다. 인간관계에서 프록시마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란 책임이 동반될 때만 존중받는다.
책임은 강제가 아닌 선택에서 윤리가 된다. 그래서 그들 사회에서 프리섹스가 있어도 문란하지 않다. 프리섹스가 권장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든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성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영역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부정되지 않는다. 사랑이 있어도 소유하지 않으며 사랑은 구걸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자기 속박인 결혼이란 것도 없다. 과거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책이나 얘기책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오래전의 관습이었을 뿐이다. 결혼이라는 말보다는 결합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된다. 결합이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공명체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두 사람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진다. 공명체의 결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각기는 독립된 개체로서 공명화된 행동을 하면 공명체가 되고 따로 개인 생활을 추구하면 그 결합은 깨어다. 깨진다고 하여 공동생활이 깨지는 것도 아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한 집안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지날 수 있다. 공명체가 되었다고 해서 속박받을 필요는 없다. 속박하지도 않는다. 자기 의사에 따라 공명화되고 공명화된 관계를 끊고 싶으면 통보를 함으로써 그 결합은 그 즉시 해체된다. 아이의 양육은 부모가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다. 자구에서처럼 양육자의 책임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관계에서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규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프록시마에서 출산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명적 결정이고 문제이므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사회적 필요, 환경 수용력, 교육 자원 등을 고려한 공동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결국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신의 영역이 인간 결정의 영역으로 내려온 것이다. 승인의 절차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성적 자유가 무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는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로 태어난다. 부모 역할은 혈연보다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 인공지능 우주인 돌고래가 탄생하다. 세렌이 뒤돌아보면서 씩 웃으며 말한다. 형성합니다. 또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졌다. 세렌보다는 좀 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여자 파일럿의 제복에 검은 선글라스까지 꼈다. 누가 봐도 썩 잘 어울리는 지구인 파일럿이었다. 세렌이 바람을 불러왔다. 바람결에 머릿결이 살짝 흔들렸고 방금 향수를 뿌린 듯 향내가 풍겨져 온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안녕.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말처럼 자연스럽다. 목소리를 더 예쁘게 다듬어야겠다. 그들은 지구 인간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목소리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새로 탄생한 인간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 라일라가 좀 전에 본 산토끼가 생각이 나서 이름을 산토끼라고 짓자고 하였다. 갑론을박 끝에 요렌이 타고 갈 셔틀의 이름을 산토끼호로 하고 새로 만든 AI 인간이 타고 갈 셔틀은 돌고래호라고 지었다. 돌고래호를 타고 갈 AI의 이름은 자연스레 돌고래가 되었다. 함장인 라일라는 세렌의 본선에 남아 프록시마 본부와 교신을 시도하는 한편 지구 탐색에 나선 산토끼호와 돌고래호로부터 지구 정보를 전송받아 정리,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각 탐사선에 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다. 요렌이 산토끼를 타고 직접 지구 탐험에 나서기로 하였다. 요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탐사선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엄격하게 명령받았다. 이러한 명령은 라일라가 직접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렬 또는 공명 유도라고 부르는 공명의 동기화 내지 자발적 수용의 형태로 전달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프록시한 인간에게 있다. 요렌은 보통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하리만치 저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라일라는 직접 구두상으로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지만 엄중한 공명 유도를 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행동할 우려가 큰 인물이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본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요렌과 돌고래의 판단으로 탐사선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허용하였다.
탐사선 밖으로 나가더라도 절대로 지구인을 직접 만나지 말 것이며 부득이 만나게 되었을 때는 배운 대로 지구식, 특히 한국식의 정중한 언어와 인사, 예절을 지킬 것을 권유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목숨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면 가시광선과 적외선, 레이더까지 회피할 수 있는 광학적 위장막으로 지구인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즉시 모선 세레네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다. 돌고래는 인공지능이었으므로 별도로 숙지할 필요 없이 순간적으로 본선의 인공지능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면 되지만 요래는 그렇지 못하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가지 요령을 숙지하고 지구인과의 대화 방법과 요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지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셔틀 산토끼는 도킹베이의 출발 대기선에 정확히 서 있고 돌고래는 경납고에서 빠져나와 보조 포켓에 대기하고 있다. 출발 대기선 바닥에 새겨진 은빛 선이 셔틀의 중심축과 완벽하게 겹쳐 있었고 그 위로 미세한 자기장이 흐르며 기체를 떠받치고 있었다. 동력 계통은 이미 깨어 있지만 소리는 없다. 선체 안쪽에서는 저주파 진동이 심장 박동처럼 느리게 반복되었다. 라일라는 계기판과 두 대의 셔틀을 비춰주고 있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흥분에 들떠 있다. 아무 말 없이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구를 직접 밟지도 않으면서 왜 들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래는 출발 대기선 끝 차폐문 너머 어둠이 짙게 깔린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어둠은 낯선 우주라기보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경험의 미완주로 보였다. 잠시 후 세레네의 조종실 중앙통제실에 앉아있던 세레네 낭랑한 음성이 들린다. 지구인의 모습을 한 때문인지 세레네 목소리가 한층 밝고 씩씩하게 들린다. 세레네 음성이 도킹베이 전체에 낮지만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산토끼호와 돌고래호 셔틀이 모선 세렌에서 사출된 후부터는 광학 은폐를 모선에서 원격으로 조종한다는 멘트가 뜬다. 원격 광학 굴절장 가동, 레이더 무력화 위상 산란 장치 가동, 적외선 열신호 차단 장치 가동, 성공적으로 절차 구동되었음을 보고함. 라일라는 요렌과 돌고래로부터 차폐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받는다. 이어서 라일라는 요렌에게 출발선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한다. 서브원 셔틀 산토끼호 출발 대기선 확인, 최종 이탈 허가 대기하라. 요렌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탈 준비 완료. 요렌의 음성이 떨리고 있다. 그 순간 출발 대기선 아래에 흐르던 자기장이 서서히 강도를 높였다. 셔틀 산토끼는 아주 미세하게 떠올랐고 기체를 사출하기 위한 모든 결속 장치가 하나씩 해제되었다. AI의 음성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단호한 소리가 들렸다. 출발 명령 하달. 도킹베이 차폐문 개방. 무음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거대한 차폐문이 갈라졌다. 모선 내부의 빛이 어둠 속으로 퍼져가면서 지구의 산골짜기 상쾌한 바람이 세레네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요레는 조종관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준다. 산토끼 출발. 엔진이 점화되었다. 엔진 점화는 계기판 안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폭발도 불꽃도 없다. 셔틀은 출발 대기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전진했고 지구의 밤으로 안겨들었다. 마침내 세레네의 품에서 벗어났다. 산토끼가 빠지자 차폐문이 다시 닫힌다. 연이어 출발 대기선으로 나아가라는 지시에 따라 셔틀 돌고래호는 출발 대기선으로 나간다. 산토끼의 뒤를 이어 모선 세레네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면서 어둠 속으로 묻힌다. 라일라는 모선을 빠져나가는 두 대의 탐사선을 바라보면서 뭔지 모를 감상에 젖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지구인의 행동 양태를 보았다. 지구인들은 기쁘거나 슬플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았다. 모니터를 통하여 지구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라일라는 처음에는 눈물을 생체 파손 즉 부상으로 보았다. 왜 눈에서 물이 새어나오지 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구인의 피도 프록시안같이 하얗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에서 나오는 것이 피가 아닌 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지구인은 슬픔이 극에 달하면 물이 나오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즐거워하면서도 물을 흘린다는 것이었다. 그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닌 감정이 남긴 화학적 잔향이 담겨 있었다. 세레는 눈물을 단순한 수분의 배출이 아니라 정서적 물질 배출로 기록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았으나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왜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거지? 의아하였다. 지구인들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알 수 없는 라일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눈물이야말로 지구인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지탱해온 가장 원초적인 감정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다. 프록시안에게는 눈물샘이 없다. 당연히 감정에 따라 웃거나 우는 현상도 없다. 거저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는 이 네 가지 단어로서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뿐이다. 그만큼 그들의 사고는 경직돼 있었다. 물리현상이나 자연과학과 관련한 단어 등은 쉽게 배웠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구인과 같이 감정을 자극하거나 지극히 감성적인 단어는 프록시안에게는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 감정 표현의 방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개의 감정이 공명선을 자극하는 단순한 파장 외에는 달리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요렌의 산토끼가 모선으로부터 미끄러지듯이 활공하면서 지구의 하늘을 날자 라일라는 눈시울이 뜨뜻해지면서 공명선에 미세한 자극이 오는 것을 느꼈다. 실수로 지구라는 전혀 뜻밖의 별에 닿기는 하였지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라일라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경험이었고 역사였다. 라일라 개인뿐만 아니라 프록시마의 입장에서도 다시 없는 중대한 우주 개척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일라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동에 젖었던 것이다. 라일라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의 우주 개척사의 주인공이었다. 감상에 적기는 하였지만 라일라에게는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우주선의 지구 탐사. 두 대의 셔틀의 탐사 활동 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30분이다. 30분 안에 모선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km 지역을 탐색하는 것이 셔틀의 임무다. 요렌은 요렌대로 상당히 들떠 있었다. 자기야말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구라는 행성에 들어온 최초의 프록시안이며 더욱이 최초의 탐험 기록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다. 프록시안은 감정 표현이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요렌은 특히 더 무뚝뚝한 사람이다. 그런 요렌마저 지구의 밤하늘을 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격적이다. 비록 조난을 당하여 불시착하기는 했지만 아무렴은 어떤가. 최초로 지구를 탐험한 프록시안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갈 테니까. 좋아. 탐색 들어간다. 산토끼는 모선을 기준으로 계곡 아래쪽으로, 돌고래는 산 정상 쪽을 탐색한다. 라일라는 조종석 측면에 두 개의 은색 스위치를 눌렀다. 탐사선 돌고래, 산토끼 탐사를 시작하라. 탐사 시작한다. 요렌의 들뜬 목소리가 들어온다. 우리가 얼마나 날렵하게 지구의 밤하늘을 누비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스롭스를 작동함. 스롭스는 자기투사 광학 시스템으로 셔틀 외부에 물리적인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고 비행 경로 전방의 일정 거리 상공의 자기장과 에너지장을 이용해 국소적인 입자층을 형성하고 그 밀도와 굴절률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인공적인 광학 렌즈를 만들어낸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은 이 렌즈에서 한 차례 집속 반사된 뒤셔틀이 방출한 동조 광신호에 실려 되돌아오며 셔틀 내부의 영상 처리 장치가 이를 해석해 실시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 정보는 지연 없이 모선으로 전송된다. 모선의 라일라는 이 스롭스 장치를 이용하여 셔틀이 비행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셔틀 자신도 자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요렌은 들뜬 목소리로 중간 보고를 한다. 산토끼 시노크린. 화질 양호.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계곡 양 옆의 숲과 인공의 구조물 등에 대하여 적응 순찰에 들어간다. 라일라가 화답한다. 오케이, 즐거운 지구 여행 되십시오. 당신들의 지구 여행을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돌고래호도 짧고 차가운 보고를 한다. 고도 600m 확보. 지형 데이터 매핑 시작. 이어서 요렌의 2차 보고가 올라왔다. 은폐 모두 유지. 소음 단위 0.00dB. 광학 흔적 0.00%. 임무 수행 여건 최적화 상태. 방해 요소 제로. 산토끼 속도 300km/h.